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부입니다. 역시 아이폰이 최고 아닙니까? 일단 탈옥에 대한 추억이 약간 모락모락 나면서 네. 난 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설명 좀 빠진 게 있어서 아쉬워요. 뭔데요? 뭔데요? 그 위시리스트 같은 기능도 있고. 네네,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 추천 탭 맨 하단에 보면 설정이라든지 거기 뭐 애플이 만든 앱 막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어. 아 진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 그 뭔가요? 리셋을 하시기 위해 무슨 리셋? 앱스토어 하단의 메뉴 버튼을 네. 빠르게 10번 정도 터치하면 앱스토어가 리셋됩니다. 맞아요. 리셋이 뭐야?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쓰다가 새로 앱스토어가 고치면 되는 느리거나 그러면은 음. 앱스토어 안에 있는 그 탭을 아무거나 이렇게 10번 정도 막 누르면 네. 앱스토어가 다 초기화가 돼요. 한 번. 초기화가 되면서 뭐가 돼? 리셋이 된다고.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앱스토어가 iOS 버전이 올라가면서 버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제목 표시줄도 막 이상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나 지금 완전 깜짝 놀랐어요. 10번 눌러보고.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수호번들은 귀신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네. 진짜요? 자유로 귀신. 1 비트코인을 줘야죠. 네, 조용히 뭐 하세요. 어쨌든 자꾸 1비트코인. 너 되게 1비트코인에 필요하냐? 집착하네. 200 정도 카드값이 빵꾸가 났나 보군요. 네, 이번 달 그래서 카드값이요. 이번에는 안드로이드로 넘어와 봅시다. 네. 솔직히 아이폰 누가 씁니까? 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쓰지.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아닙니까? 그쵸. 네, 안드로이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갤럭시죠. 갤럭시. 네, 그 중에서 구글의 네. 플레이 스토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냥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있는 스토어죠. 그렇죠. 네. 앱스토어 같은 거지 애플에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유통망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 같고요. 네. 네. 초기에는 안드로이드용 서비스만 유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안드로이드 마켓이었습니다. 네, 맞아. 처음에 그랬었어. 그 도넛 시절에 그게 2008년이야. 프로요 같을 때. 2008년이면 9년 전이죠. 네. 네. 아 빠르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쵸. 네. 그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앱만 판매하고 배포를 했었는데 네네. 2012년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앱뿐만이 아니라 음악, 영상, 전자책 뭐 아니면 구글 자체에서 생산하는 네. 넥서스 기기 뭐 이런 것도 네네.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판매하고. 애플에서 파는 거 다, 애플이란다. 구글에서 파는 거 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거 스마트폰이니까 우리도 앱을 판매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잘 보니까 애플에서는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걸 이용해서 TV 드라마, 음악, 팔고. 영화 다 파는 네, 거야. 네. 근데 스마트폰에서 그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 구글도 해야겠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안드로이드 마켓 하면 이상하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서 구글 플레이다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뭐 놀 수 있는 것들을 파는 거네요. 뭐 네, 음악도 놀 팔고, 것들을 책도 팔지, 팔고, 사실. 영화도 파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찾아보면 영화랑 음악 같은 거 좀 책 같은 거 엄청 핫딜로 나올 때 있어요. 맞아. 근데 아이폰 앱스토어는 보는 재미가 있거든.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받는다는 게 보다 보면 그냥 재밌어. 그런데 플레이 스토어는 너무 보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좀 뭐랄까 직관적으로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플레이 스토어를 보면요. 앱이 아이콘이 네모나잖아. 네. 그거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하나 더 있어. 흰색으로. 네네. 그러니까 카드 그러네. 안에 앱 아이콘이 있는 형태인데 네. 애플 앱스토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한 플랫에 그냥 아이콘만 박혀 있어. 네네. 그쵸. 그러니까 더 약간 시안성이 좋구나.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자체가 아이폰은 이렇게 라운드된 사각형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명하게. 지 맘대로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 보인다거나. 뭐 이거는 뭐 플랫폼 자체의 사람마다. 특성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이폰 앱스토어랑 비교가 많이 돼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이 플레이는 정확한 이름은 구글 플레이입니다. 네. 플레이 구글 스토어가 플레이 아니야. 스토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 그냥 플레이 구글 스토어였는데 이제 아예 구글 플레이로 바꿨어. 그래요? 응. 확실한 구글 거야? 구글 재생으로 바뀌었네요. 내가 구글 폰 갖고 왔어 지금 내가 확인해 보려고. 나도 네. 구글 폰 많아요. 어쨌든 많아요. 구글 플레이는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콘텐츠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애플은 안 되잖아.
아이튠즈를 깔면 돼. 웹사이트에서 안 되잖아. 그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네. 그럼. 네. iOS에 비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그래서 뛰어나요. 네, 사실 이거 그래요. 전 안드로이드 폰 사면 그게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음. 인터넷에서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들어가가지고 앱 선택한 다음에 딱 설치하기 누르면 그 앱이 깔리는 핸드폰들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들이 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딱 선택하면 그걸로 설치가 되더라고.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같은 계정으로 등록된 안드로이드 기기에 원격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기능이 이걸 보고 애플에서 따라한 거야 사실. 왜? iOS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되거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따라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네네. 애플 원래 잘 따라하잖아. 아니야. 구글이 따라한 게 더 많음. 네, 이거 그렇고요. 애플 빠잖아. 앱등이. 그렇고 네. 구글은 약간 특이한 게요. 네. 외부에서 이제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애플은 방법이 한 가지야. 앱스토어를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 통하는 거. 앱을 네. 설치가 안 되죠. 그랬는데 안드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USB처럼 이렇게 파일 넣었고 네. 실행 설치 이러면 설치가 된단 말이야. APK 파일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배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에서 아예 그걸 인식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음. 그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고 설치를 해요. 음. 그러면 구글 플레이에서 인식을 하고 얘를 다운받은 것처럼 처리를 해줍니다. 그 APK 그냥 넣어도. 네,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거기서 아예 업데이트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예전엔 이게 없었던 걸로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이것도 알고 다 있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팀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네. 네네. 이제 썼었는데 팀앱이 뭐 기기에 따라서는 팀앱 홈페이지에 가서 APK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설치하는 받아서.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보니까 지원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오, 뭐지? 진짜? 하고 보니까 플레이스토어에 팀앱이 업데이트되면서 네. 이게 맞춰지면서 이제 그 그냥 인식이 된 제가 거지. 따로 설치한 팀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그런 건 좋은 되게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애플은 따라올 수 없죠. 애플은 원래 그게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랑 비교했을 때는 다운로드 수가 항상 앞서요. 그렇죠. 앱 등록된 것도 항상 앞서요. 네. 숫자가 여기는 아까 220만 개였나요? 네. 여기 네. 280만 개. 그렇죠. 네. 더 많네요. 더 많죠. 근데 수익은 항상 크게 뒤져요. 네. 수익이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충성도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말고 네. APK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네. 아까 탈옥을 왜 한다 그랬죠? 무료로 무료로 앱을 앱을 다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위해서. 네.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잖아. 네. 실제로 아이폰 앱스토어를 이제 탈옥이란 걸 해서 CDR란 걸 이용을 할 때는요. 음. 컴퓨터에서 그 IPA라고 하죠. 네. 네. 앱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설치시켜 안드로이드처럼 아이폰에 넣고 음. 실행을 하면 그게 이제 불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안드로이드는 이미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찾으려면은 얼마든지 찾아서 아마 무료로 깔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은 반쯤 해킹당한 OS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다운로드나 수익 뭐 이런 걸 보면요. 미국하고 또 한 나라가 구글 플레이 이용이 가장 활성화돼 있어요. 어딘가요?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진짜 안드로이드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인가 봐. 그런가 이제. 봐. 네. 그리고 수익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음. 일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일본은 게임 왜? 때문에. 일본 게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는 거를 좀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걔네들은 원래 옛날부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ESD? 네네. 이게 약간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꼭 ESD가 아니라도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돈 내고 약간 네네, 쓰는 돈 내고 거예요. 쓰는 게 그렇지.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는 네.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유료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네. 구글 기프트 카드. 네. 음. 그래서 편의점에 인앱 있죠. 결제나 편의점에. 그렇죠. 편의점 가면 팔죠. 인앱 결제나 뭐 앱 네. 구매 이런 걸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상품권 표준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잔액이 20% 이하 남으면 현금으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현금으로 줘요? 어떻게 줍니까? 계좌로도 줘요? 그러겠지 진짜? 뭐. 나도 안 해봤어 사실. 네,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기프트카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근데 그쵸. 구글은 이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끔 GS25에서 음. 홈플러스에서 얼마 이상 사면 구글 플레이 상품권 주고 그래요. 진짜요? 네, 뭐 과자를 얼마큼 사면 주든가 뭐 그랬던 거. 네. 그래서 뭐 인상적이네. 내가 예를 들어 통신사 계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결제 폰을 도구가 쓰는데 마땅치가 않다. 전화번호가 없다. 음. 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안성맞춤이지 기프트 카드가. 안성맞춤이래. 돈 받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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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구글 플레이는 지역 제한이 있어요.
지역 제한. 네. 근데 이거는 아이폰도 사실 지역 제한이 있는데 달라요 그거랑. 아 그래요? 국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스토어랑 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가 제한되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음, 아이폰은 국가를 바꾸면 미국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이건 못 들어가 구글 아예? 플레이는. 그래서 그래서 스토어를 선택할 수 없지 참. 그렇죠. 그래서 VPN이랑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해외망을 통해야지 뭐 미국 플레이나 이런 데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속여서 들어가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그 계정으로 앱을 다운받죠. 네. 근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 네. 아무리 VPN을 써도 만약 VPN을 쓴 계정으로 네.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계정은 무조건 한국 계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 번 구획 판매고 나면. 네, 무조건. 극단적인 분이네.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는 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난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왜요? 예, 왜냐면 그 스토어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다는 걸 굳이 어필을 함으로써 네. 그 뭐 의도적으로 그걸 또 만들어서 쓰는 사람을 또 생기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건 원래 애플이 좀 잘하는 건데 원래 그런 거야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 측에선 카드 도용 문제 때문에 카드 도용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결제가 되면 음. 그건 무조건 한국 계정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계정처럼 결제가 되면 네. 그거 불법이다, 도용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단은 하는 거군요. 네. 전산적으로. 뭐 그렇고 뭐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고요. 구글 플레이. 네.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구글 플레이북, 플레이 무비 게임 뭐 이런 게 네.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앱스토어랑은 약간 다른 점이네요. 앱스토어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앱스토어는 그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는 놨지만 네. 애플 자체가 아이튠즈 자체의 스토어는 있지만 네. 앱스토어라고 해서 앱만 따로 모아놓은 상태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가 그냥 앞에 있냐 뒤에 있는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플레이 무비가 되냐 아니면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팔고 그 하는 거 어차피 한 회사에 다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아까 말했잖아. 애플 따라했다고 구글이. 네. 그 모습이거든요. 그 플레이 뮤직 같은 경우엔 지금 구글 뮤직으로 아예 빠져가지고 네. 플레이에서 없앱니다 지금. 이제 얘 독립했군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네. 얘 얘기는 안 하고 플레이 북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이름 따라 전자책 판매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애플 앱스토어에도 있죠. 네. 애플 앱스토어에 있죠. 아이북스 아이북스 스토어라고 하죠. 네. 이 구글 플레이북이 한국에 출시가 됐을 때 아시아 최초의 스토어라고 해요. 스토어. 네. 진짜요? 그래갖고 여기도 구글 플레이 이제 플레이 뮤직도 그랬는데 네. 이 클라우드에 1000권의 책을 무료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구매 안 한 거라도 내 걸. 이게 구글 플레이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돼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던 그동안 MP3를 전부 다 여기로 백업하는 데 썼거든요. 근데 이 도서를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북 파일? EPUB이나 PDF 파일을 올릴 수 있고요. PDF 파일. 지금 이제 최근에 안 써봤는데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네네. 그 당시엔 1000권까지 업로드 할 수 있었고요. 플레이북 앱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좋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PDF랑 EPUB 파일을 지원을 하는데 네. 플레이에서 지원하는 EPUB은 어도비의 DRM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PDF가 보관이 되는 건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장소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네네. 무료 그렇죠. 저장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할인 행사랑 네. 무료 서적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맞아요. 무협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제일 많이 팔리지 네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책 서비스 저희가 한번 다뤘죠. 리드북스. 네. 근데 그때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자책 스토어들이 꽤 잘 되는 곳들이 많고 네. 거기에 경쟁력을 갖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안 달았던 것 같은데. 사실 플레이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료로 이벤트 할 때 받기 위해 체리피커. 네, 그 정도. 왜냐면 네. 되게 고품질의 책들이 가끔 풀려요. 그런 거 받을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넘어가서. 그래 넘어가 버리네요 그냥. 뭐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뭐 플레이 넘어가면 되는 무비는요? 겁니다. 플레이 무비 얘기를 해볼게요. 네. 플레이 무비는 또 이름처럼 영화만 서비스하는 서비스로 네. 대여랑 영구 소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신작 영화가 나오면요. 관련 영화를 패키지로 할인을 해요. 진짜 시리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디스트릭트 9이 나왔다. 네. 그럼 디스트릭트 1부터 A까지 할인을 하는 거야. 좋은데. 좋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할인을 행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영화? 네, 영화 1,000원 이하로 팔 때가 진짜 100원에 맞아요, 팔 때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기서 사서 보는데요. 음. 어차피 영화 예전엔 DVD도 모으고 그랬지만 영화 한 번 보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뭐 예전에는 뭐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나이가 들었나 봐. 한 거다 치면 요새는 돈 내고 보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솔직히 방법들이.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결제해서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무료로 딱 영화 하나 사가지고 편하지. 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넷플릭스 아니면 왓챠 플레이 같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그렇게 활성화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여기도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싶다 어떤 걸 그러니까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내려갔어 그럼 못 봐. 그래 그쵸. 넷플릭스는 못 보지.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기간제보다 약간 특정 영화를 내가 영구히 가지고 싶다.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 이건 내 구글 계정 그러니까 구글 계정이라는 건 사실 아까 말했던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네이버 계정 못지않게 누구나 다 한 가지씩 갖고 있다면 이 이후에 어떤 안드로이드 기계를 사도 영원히 내 구글 계정에 박제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박제. 네. 박제시켜 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PC에서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해요. 그 대신 PC에서는 크롬 같은 데 들어가서 볼 수 있어. 스트리밍으로 재생이 그냥 되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운받는 기능이 폰이나 네. 태블릿에 있는데 네. DRM 때문에 또 외부 플레이어로는 못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그거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돈 내고 산 거니까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해줘야지. 네. 그 다음에는 플레이 게임이란 게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이름처럼 게임을 파는 거냐? 그러면 구글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게임과 앱을 동시에 하잖아요. 카테고리 나눠져 있긴 네. 하지만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게임과 앱을 별도로 보는 건가요? 아니죠. 어. 얘는 이제 게임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럼 뭐 하는 그럼 거죠? 뭐죠? 애플이랑 비교하자면 게임 센터라는 게 있는데 아하.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네. 전적 이런 것들. 네, 지금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도전 과제라든지 아니면 세이브 파일 같은 거 연동해주는 부가 서비스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기 간에 연동이 되니까 이 기기를 쓰다가 저 기기라도 네. 여기서 하던 게임이 여기에서도. 그거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경쟁사에서 광고인데요? 본 네. 카피인데. 네, 니꺼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네네. 특히 그 플레이 게임 자체의 레벨이 있어요. 네. 어허. 그래서 내가 이 게임 여러 번 하고 다른 게임을 봐서 여러 번 했어. 그래도 누적되는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은 그 뭐야 스팀에 있는 것들을 약간 가져오고 싶은 니즈가 보이네요. 네. 다른 ESD에 네. 좋은 건 다 갖다 박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을 내가 퍼즐을 많이 한다. 그럼 퍼즐에 관련된 칭호를 줘요. 어허. 그건 좀 인상적이다. 장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네. 좀 더 이걸 구글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고 게임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플레이 뉴스 스탠드. 그건 뭐야? 뉴스 스탠드는 이거 매거진 그거 받아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2014년에 네.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네. 네. 지금도 합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인터넷 뉴스를 보는 서비스예요. 어허. 인터넷 뉴스요? 잡지가 아니라? 매거진이 아니라? 이것저것. 근데 어. 애플에서는 이제 매거진 쪽이었는데 네네네. 구글 플레이에서는 뉴스에 관련된 인터넷 신문 이런 거. 좋네요. 그래서 이거 뭐 단순히 뉴스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뉴스 앱 다운받아서 보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라고 하는데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그걸 위젯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개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약간 모바일에 뭐- 집중된 네. 거지. 당겨보기 같은 느낌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종이신문 여러 개를 구독을 했다면 이제는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뉴스 센터를 통해서 네. 모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좋네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플레이 서비스들을 얘기를 했고요. 네. 앱스토어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네. 애플 앱스토어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냐 이런 말이 많아요. 그 앱의 그러니까- 수는 많지만 앱의 수가 진짜 많긴 한데 네. 여기에는 뭐 아까 얘기해서 아망드가 만든 꽹가리 같은 거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일단은 깽가리도 지금은 있고 장구도 있고 북도 있고 많아요. 지금은 사전 심의 제도가 있어요. 있어요. 예전엔 없었어요. 네, 초창기에. 네 아니, 있는데 최근까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생겼어. 네. 근데 심의 제도를 통과 안 해도 일단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근데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 등록 후 후심사. 심사 그렇게 되는 거죠. 애플 스토어는 선심사 후등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검색해 보면. 네. 그러니까 아이콘이 없거나 뭐 만들어봤는데 아니 원래 켜봤는데 흰 화면만 나온다거나 이런 앱들도 뭐 종종 나와요. 보통 그 개발자들이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 하는 게 헬로월드라는 게 있거든요. 헬로월드가 뭐야? 헬로월드라고 검색하면 나와? 네, 헬로월드라는 걸 쳐보면 네. 그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헬로월드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업로드하기 실습 그것까지 하는 거지. 왜냐면 그치. 대학교나 이 어플리케이션 수업 중에
플레이에 업로드해 보기가 수업 과제로 있어요. 그거 네. 안 되지. 남의 시장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미치겠다. 그치. 어떻게 보면 품질 하락이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평균 품질 하락을 유도하는 거지. 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선 등록 후 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할 사람들한테는 좋은 편이네요. 좋은 거네요. 업데이트가 네. 엄청 빠른 거야. 그렇지. 맞습니다. iOS랑 달리 이제 이게 심사가 느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사가 느슨하다 보니까 뭐 버그가 발견됐어. 빠르게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앱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뉘는 게 iOS용만 만들겠다 난. 아니면 안드로이드용만 만들겠다. 이렇게 회사들이 나뉘고 있어요, 사실.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를 우선 지원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iOS용을 먼저 하는 데가 아직 많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도 안드로이드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예요, 사실. 네.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뭐 방송할 때 쓰려고 핸드 짐벌을 샀는데 네. 그 짐벌용 앱이 iOS가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iOS가 먼저 올라오고 그 한 3개월 뒤에 안드로이드용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고 의아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게 더 맞는 수순일 것 같기도 뭐 해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이 플레이 스토어, 그러니까 플레이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리뷰를 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리뷰를 일단 자기 구글 계정으로 든단 말이야.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내 계정으로 쓴 리뷰가 다 어이구. 검색돼. 그래서 오. 굉장히 슬프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큰일 날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앱을 받으려고 들어갔어. 네. 그런데 리뷰가 한 3천만 개야. 네. 은실장도 남겼어. 네.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네네. 은실장께 보여요. 그 연락처랑 주소록으로 매칭되어 있으면 제게 네. 보여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것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 이건 좀 진짜 생각 못했다. 조심해야겠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아 이거 은실장이 은실장도 써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되는 거긴 건데. 하지. 이제 싫은 거지 그게. 왜냐면 뭐 남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앱을 받는다던가. 카마수트라 이런 거. 얘 이거도 받았네. 막 이러면서. 카마수트라 북 이런 거 받았는데 네. 구매 내역 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다가 써놨는데 은실장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회사에서 네. 저희 상사가 화장실 같은 데서 자네 그걸 또 받았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왜 있는 그걸 거죠. 검색하신 거죠? 네. 그렇게 반격을 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 리뷰가 약간 특이한 게요.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리뷰가 그냥 글이야. 그렇지. 글이야. 근데 여기는 그 책들 보면 추천사 아니면 뭐 명사들이 이제 한 줄 정도 그치. 평을 남기잖아. 이 앱만큼 뭐 이 인용구처럼. 앱은 이 앱을 받은 다음 암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게 예쁘게 보여줘 리뷰를.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리뷰 보는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게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네. 이제 플레이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베타 체험해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베타 체험하기를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사용자가 동의를 하고 베타 버전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서 지원해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베타 풀을 지원해주는군요. 그렇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서야 생겼어요. 그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기능이 최근에 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앱을 막 하는 게. 받고 이래야 되고. 네, 막 받고 등록하고 개발자가 등록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고 그 조금 돌아와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네. 플레이 스토어 중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사용자들이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거기에 대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나도 그거는 되게 신기하더라. 네, 그러니까 대댓글을 어떻게 보면 리뷰지만 사실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시판을 하나 주는 거잖아요. 누가 애플로 치면 구매 내역 좀 지워주세요라고 댓글 달았어. 그러면 개발자 꺼져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냐. 네. 근데 애플은 그게 안 되니까 업데이트 내역에다가 그걸 적더라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소통의 창구가 마련이 되죠. 이게 불편하다 하면 다음 업데이트에 포함하겠다 이런 걸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안드로이드에는 사실 다른 마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최근에 그 마켓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전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켓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왜요? 그 마켓을
아망드랑 회의하면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무료 앱 받기 위한 서비스다 그냥. 아니에요. 그 무료 앱이 아닌 곳, 그러니까 뭐 무료로 이제 프로모션으로 네네. 앱 가끔 열릴 때. 그거 받는 체리피커. 하긴 네이버도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어. 그렇기 네.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 같은 거 무료로 풀고 이러다 네. 보니까 뭐 그걸 삼성 쓰는 거지. 갤럭시 스토어 같은 거. 그거를 주력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토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 앱 스토어에서 뭘 사는 게 너무 그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그치.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러는 게 사실은 플레이 스토어는 없어질 리가 없어요. 영원히 이제 구글과 같이 가야 확률이 되는 거니까. 낮죠. 네, 확률이 낮지. 근데 그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 내가 샀었거든. 네. 나는 심지어. 왜냐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때 몇 가지 할인을 프로모션으로 했으니까. 막 이것저것 팔고 할인했었어. 근데 거기다가 네이버 포인트나 이런 걸로 결제도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샀는데 이게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리니까 원스토어라는 걸로 합쳐진다는 이유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 다 옮겨지긴 했는데 네. 아니요, 그 결과 저 실사용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옮겨졌는데 그 이전에 구매 내역이 딸려 간 다음에 구매 내역으로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 다운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스토어 왜냐면 측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네이버가 그 제작사랑 협약을 맺었던 거, 그리고 원스토어가 협약을 맺었던 거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네. 볼 수도 근데 있겠죠. 그런 신뢰성을 얻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여타 스토어들이 네. 스토어라는 거 즉슨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보장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앱스토어가 있죠. 삼성 갤럭시 네. 스토어. 네. 근데 갤럭시를 쓰다가 V20로 바꾸고 싶어. 네, V20 좋습니다, 여러분. 구매 내역이 다 안 옵니다. 그럼. 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치, 올 수가 없지. 기계 종속적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안드로이드만 쓴다면 이제 뭐 어딜 가든 플레이를 쓸 수 있는 거고 아이폰을 쓴다면 어떤 걸 업데이트 하든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1, 2부 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큰 거는 이 스토어가 길게 장수하려면 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신뢰성을 얻어야지 사용자들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라는 약간 논리 같은 게 보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일부에서 제가 앱스토어를 백화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여긴 그냥 길거리고 포장마차 같은 느낌인 거야. 플레이스토어가? 아무나 와서 그냥 홍콩의 팔 수 있고. 몽콕 시장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그 장사 해보기 책을 샀는데 상품을 만든 다음 시장 가서 장사 한번 해보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 걸면 대답도 주잖아. 그렇지. 딱이잖아. 그러네. 백화점은 저는 거기까진 모릅니다, 고객님 이거고. 저는 플레이스토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플레이스토어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꼭 카드가 없어도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핸드폰 아까- 결제되잖아. 그러니까요. 핸드폰 결제가 되는데 청구서를 통해서 같이 이게 핸드폰 요금 안에 들어가거든요. 폰 요금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액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내 핸드폰 요금에 같이 청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앱을 결제하는데 그 단계가 줄어들죠. 예전 그 위피 시절에 네네네네. 있던 그런 결제 것처럼 방식이네요.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원스토어나 통신사 스토어에서 네. 돼야 되는 것들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플레이스토어가 먼저 되는 건 좋아요. 네. 되다 보니까 플레이스토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플레이스토어를 써라. 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타 통신사들이나 다른 데서 갖고 있는 그 스토어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팩트니까요. 그렇지. 그 사람들도 플레이스토어 쓸 그래, 그 사람들도 플레이스토어 쓸걸? 원스토어 만드신 분들 플레이스토어 안 쓰시는지 인증 좀요. 그분은 피처폰 쓸 거야. 아, 정말요? 그럼요. 아이폰 쓴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네. 어쨌든 저 그 스토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토어들을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스토어 중에 하나였던 아마존 그 네네. 앱스토어가 이번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아직이다 아마존도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아마존도 다지라보다는 다른 스토어가 답이 없다 같은 거지. 네. 네. 그래서 플레이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거고 그렇지. 지금까지 이거를 뭔가 위협할 만한 네. 정도도 없었다. 플레이스토어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가 네. 지금까지는 그 아이콘에 그 쇼핑백 되게? 모양을 넣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 업데이트로 그게 빠지고 쇼핑백이 빠졌잖아. 네, 쇼핑백이 빠지고 그 재생 버튼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마켓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진짜로 니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재미있는 것들을 그치. 시간 즐길 보내고. 수 있는 그런 것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쇼핑백처럼 사서 가져가서 네 핸드폰에서 해가 아니라 그냥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이미지이기도 주더라고요. 하네요. 네네. 뭐 그래서 저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인 음. 구글 플레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플레이스토어를 사랑하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 앱에 대한 물 관리가 조금만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뭐 어쨌든 스토어 특집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스토어 특집 처음에 이거 저희 준비하면서, 회의할 때 네. 굉장히가 스토어 특집 하자고 했을 때 그걸 왜 하나? 그거 뭐 해서 굳이 뭐 하나? 이런 뭐 할 게 느낌이었는데 있나? 근데 막상 떠들어 보니까 스토어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이런저런 팁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막상 해보니 실제 유저들한테 도움이 되는 특집이 아니었나라는 오래간만에 도움이 되는 특집이 아니었나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플 앱스토어에는 금주의 무료 앱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큰 오늘의 소득이네요. 네. 네. 저는 뭐 그냥 준비한 내용대로 재밌었는데 네. 플레이의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디자인보다 더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앱스토어는 메뉴가 없어요. 네. 그냥 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냥 애플의 서비스다. 그치. 구글 플레이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도 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앱이라는 느낌이 너무 크게 와닿거든요. 네네. 플레이 스토어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서 설정 버튼 누르면 이게 앱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네네. 그렇지. 근데 플레이는 그게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은 설정이 있긴 있는데 다 감춰놨잖아요. 네, 안 보이게 해놨지. 자기들 그럼- 일환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애플은 실제로 앱스토어를 지울 수도 없고요. 네. 뭐 최근에 앱을 지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앱스토어를 못 지워요. 못 지우는 것처럼 못 지우는데 그 지금 어디서 받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좀 떠들어봤는데 다음 주가 저는 오히려 이번 주를 통해서 기대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스토어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스토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